안녕하세요. 저는 74살 윤혜길입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이제는 은퇴한 평범한 노인입니다. 요즘 들어 문득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참 인생이 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눈 깜짝할 사이였구나. 젊을 땐 그렇게도 멀게만 느껴지던 노년이 어느새 제 앞에 와 있더군요. 시간이란 녀석은 참 묘합니다. 올라갈 땐 천천히 가는 것 같다가도 내려올 땐 급행열차를 탄 듯 휙 지나가 버리죠.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다 보면 초침이 움직이는 그 짧은 소리마저 마치 제 인생의 발자국처럼 들립니다. 딸깍, 딸깍 오늘 하루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요. 은퇴 후 처음엔 여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늦잠도 자보고 식탁에 앉아 천천히 신문을 넘기며 커피 한 잔 마실 때면 이제 좀 쉬어야 할 때가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많을수록 마음 한구석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젊을 땐 해야 할 일이 많아 세월이 빨리 가는 줄 몰랐는데 이제는 해야 할 일이 없으니 그 빠름이 고스란히 느껴지더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끔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빠른 시계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품위를 지킬 수 있을까? 노년이 된다는 건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다시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하게 늙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멈춰야 할 5가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공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며칠 전 동네 복지관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자원봉사를 나가니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더군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분이 있었습니다. 박미정 씨, 올해 70 가까이 되셨지만 늘 단정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누구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는 늘 조용하고 차분합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분 주위로 모입니다. 별다른 꾸밈이 없어도 그분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같은 공간에 있어도 분위기를 뒤집어 놓는 분도 있습니다. 최만수 어르신, 76이신데 한마디로 목소리가 크신 분이에요. 누가 말을 하든 끼어들고 남이 이야기하면 꼭 한마디씩 덧붙이십니다. 그건 내가 다 아는 얘기야.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버릇이 없어. 이런 말이 습관처럼 튀어나오죠. 사람들은 처음엔 웃으며 맞장구를 치지만 3번쯤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게 무섭더군요. 자신은 여전히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늙는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늙느냐는 분명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모의 주름은 자연이 만들지만 태도의 주름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박미정 씨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품이란 돈이나 배움이 아니라 절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목소리를 낮추는 절제, 화를 누르는 절제, 자랑을 삼키는 절제. 그 절제가 쌓일 때 사람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 그런 분들이 진짜 아름답게 늙은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오늘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삼켰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젊을 때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했다면 노년에는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품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음 이야기로 함께 걸어가 보시죠. 먼저 가장 흔한 실수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말의 독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지고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청력이 조금씩 떨어지니까 상대의 반응이 잘 안 들리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소리를 높이게 되죠. 지하철 안에서도 식당에서도
그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휴대전화를 귀에 바짝 대고, 어이, 나야. 그때 그 일 기억나지? 이렇게 큰 소리로 통화하시는 분들, 혹은 대화 중에 상대 말은 끊고 자기 이야기를 길게 이어가는 분들 말이에요. 물론 이해합니다. 노년의 말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속엔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무게를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때입니다. 좋은 말이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잔소리로 들리고 지혜도 강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3초만 멈춥니다. 그 사이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이 말을 꼭 해야 할까? 이야기보다 질문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 번만 멈추면 말의 톤도 낮아지고 대화의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목소리는 낮게, 말은 짧게, 대신 질문은 길게. 그게 노년의 품위를 지키는 대화의 기본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허풍과 자랑입니다. 특히 자식 이야기, 모임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죠. 우리 아들은 외국 회사 다녀. 우리 딸은 이번에 집을 샀다더라. 처음 한두 번은 다들 축하해 줍니다. 하지만 매번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속에는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지요. 하지만 자랑은 위로받지 못한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정말 품위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복보다 남의 행복을 먼저 축하합니다.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 이웃의 노력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위에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랑은 집에서, 칭찬은 상대에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땐 비교하지 말고 축하해 주기. 그 한마디의 온도가 사람의 관계를 바꿉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대화 속에서 내가 더 잘났어라는 마음이 스치지 않으셨나요? 그걸 한 번만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노년의 품격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또 하나의 함정, 편견과 외모 관리의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주름, 그리고 겉모습의 태도가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지 조용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말의 독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지고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청력이 조금씩 떨어지니까 상대의 반응이 잘 안 들리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소리를 높이게 되죠. 지하철 안에서도 식당에서도 그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휴대전화를 귀에 바짝 대고, 어이, 나야. 그때 그 일 기억나지? 이렇게 큰 소리로 통화하시는 분들, 혹은 대화 중에 상대 말은 끊고 자기 이야기를 길게 이어가는 분들 말이에요. 물론 이해합니다. 노년의 말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속엔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무게를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때입니다. 좋은 말이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잔소리로 들리고 지혜도 강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3초만 멈춥니다. 그 사이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이 말을 꼭 해야 할까? 이야기보다 질문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 번만 멈추면 말의 톤도 낮아지고 대화의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목소리는 낮게, 말은 짧게, 대신 질문은 길게. 그게 노년의 품위를 지키는 대화의 기본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허풍과 자랑입니다. 특히 자식 이야기, 모임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죠. 우리 아들은 외국 회사 다녀. 우리 딸은 이번에 집을 샀다더라. 처음 한두 번은 다들 축하해 줍니다. 하지만 매번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속에는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지요. 하지만 자랑은 위로받지 못한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정말 품위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복보다 남의 행복을 먼저 축하합니다.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
이웃의 노력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위에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랑은 집에서, 칭찬은 상대에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땐 비교하지 말고 축하해 주기. 그 한마디의 온도가 사람의 관계를 바꿉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대화 속에서 내가 더 잘났어라는 마음이 스치지 않으셨나요? 그걸 한 번만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노년의 품격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또 하나의 함정, 편견과 외모 관리의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주름, 그리고 겉모습의 태도가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지 조용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편견과 선입견이에요. 노년이 되면 경험이 많아집니다. 그건 분명 자산이지만 동시에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자꾸 그 경험으로 세상을 재단하려 하기 때문이죠. 동네 모임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 출신이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어. 그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해? 이 말들 속엔 의도는 없지만 편견이란 건 언제나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 순간 상대는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그 말 한마디가 벽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보지 못한 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다. 내가 몰랐던 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그걸 깨닫고부터는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묻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면 묻고, 보지 못했으면 보려 하고, 듣지 못했으면 들으려 하는 것. 그게 편견을 다스리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두 마리의 개가 산다고 하죠. 하나는 선입견, 다른 하나는 편견. 이 두 마리를 길들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가견이 아니라 일견으로 보는 것. 즉, 단정하지 말고 한 번만 더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관계는 훨씬 따뜻해집니다. 그냥 한마디, 아, 그렇군요. 이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외모와 습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단정하게 보인다는 건 더 이상 허영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존중이고 감정을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한 번은 복지관에서 이런 일을 봤습니다. 두 분이 마주 앉아 계셨는데 한 분은 머리가 단정하게 빗어 있고 옷도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어요. 다른 한 분은 아무렇게나 입은 티셔츠에 단추도 하나 빠져 있었죠. 둘 다 좋은 분들이지만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넨 쪽은 단정한 분이었습니다. 외모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그 첫인상은 결국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오늘도 나를 단정하게 가꾸자. 머리, 신발, 손톱, 이 세 가지를 저는 단정 3종 세트라고 부릅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신발은 깨끗하게, 손톱은 가지런히. 이것만으로도 하루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주 2회 옷장을 점검하고 매일 15분은 걸으십시오. 걷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입니다. 거울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나 자신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살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하루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노년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마지막 실수, 존경을 요구하고 서열을 세우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관계를 단절시키는 지름길이자 품위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습관이니까요. 나이 들수록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을 몰라. 나이 값이라는 게 있지.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존경이라는 건 요구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더군요. 한 번은 복지관 모임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 온 젊은 사회복지사가 회의 진행을 맡았는데 한 어르신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나이가 몇인데 우리한테 지시를 하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죠. 그 후로 그 복지사는 점점 조용해졌고 그 모임은 더 이상 활기가 없었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존경은 나이로 얻는 게 아니라 태도로 쌓는 것이라는 거요.
존경을 받으려면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윗자리를 고집하거나 항상 먼저 말하려 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자리를 내주는 것이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연습을 합니다. 양보 1초, 미소 1도, 감사 한마디. 이 세 가지가 노년의 인간관계를 바꾸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며칠 전 동네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리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저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 커피를 들고 서 있더군요. 순간 고민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금방 일어날 겁니다. 그가 놀란 얼굴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짧은 미소 하나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더군요. 그 후로 그 사람은 가끔 저를 보면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나이 많은 쪽에서 시작될 때 진짜로 오래 간다는 거려. 나이가 들면 누군가가 나를 예우해 주길 바라기보다 먼저 예의를 보여주는 쪽이 되는 게 더 어울립니다. 그게 바로 품격 있는 늙음의 모습입니다. 존경은 강요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향기입니다. 어떤 향수보다도 오래 남는 향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 말씀드린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단정하고 품위 있는 노년, 그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5가지를 하루의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작은 절제가 내일의 품위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조용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5가지를 천천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노년의 품위를 무너뜨리는 건 거창한 실수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태도들이었습니다. 첫째, 말의 독점.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말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혜는 말의 길이가 아니라 멈출 줄 아는 타이밍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하루 내 이야기를 줄이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셨나요? 둘째, 허풍과 자랑. 특히 자식 자랑은 결국 내 불안을 감추려는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품위 있는 사람은 자랑보다 축하를, 비교보다 격려를 선택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보셨나요? 셋째, 편견과 선입견. 우리가 보고 듣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생각을 이해하려는 그 한 걸음이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오늘 하루 나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나요? 넷째, 외모와 습관의 포기. 단정함은 허영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거울 앞에 나를 단정하게 가꾸는 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예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을 정갈하게 가다듬었나요? 그리고 5째, 존경을 요구하는 태도. 존경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 걸음 양보하고, 한 번 웃어주고, 한 마디 감사 인사를 건네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먼저 배려의 손을 내밀었나요? 이 5가지를 매일 마음속에 새기면 노년의 하루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지만 품위는 언제든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년의 품격이란 거창한 말이나 지식이 아니라 조용한 절제에서 비롯된다고요. 말을 아끼고, 비교를 멈추고, 겉모습을 단정히 하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분들의 얼굴엔 세월이 흘러도 빛이 남습니다. 어느 시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목에도 꽃이 핀다. 나이가 든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피어나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은 젊은 날의 열정보다 오랜 세월의 인내와 지혜에서 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혹시 누군가에게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나요? 작은 허풍을 부리지 않았나요? 무심코 내뱉은 편견의 말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진 않았나요? 거울 속의 내 모습에 조금의 무심함이 깃들진 않았나요? 존경을 요구하기 전에 감사를 먼저 전했나요? 이 5가지 질문에 조용히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충분히 품격 있는 하루입니다.
품이란 결국 겸손, 절제, 배려, 꾸준한 자기관리의 합입니다. 누구나 나이 들지만 모두가 성숙하게 늙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고요하지만 빛나는 시간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고목에도 꽃이 핍니다. 오늘의 작은 절제가 내일의 품위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황금빛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